포스코 케미칼은 저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포스코 케미칼이 여기서 지금 한 15% 빠진 시점에서 더 빠져서 한 20% 가격이 온다? 제가 생각하는 손절에 딱 마지노선이 온다? 저는 그러면 저 같은 포스코 케미칼을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장비로 좀 한번 넘어가봐서 네네. 장비도 요즘에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2차 전지 수요가 크다 보니까 네네. 장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장비는 소재와 다르게 약간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22년에 이제 배터리 셀 업체가 이제 공장을 가동하면 실제 장비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장비는 역시 배터리 장비 업체들도 유럽과 미국향 물량의 가장 포지션이 큰 장비 업체들이 당연히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과 북미에 가장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내년입니다. 2023년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장비 업체들 수주가. 그래서 2025년까지 북미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230 기가와트 시야, 그리고 SK온이 한 150, 삼성 SDI가 한 북미에서 한 100 미만, 한 80, 60에서 8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배터리 업체가 공격적으로 캐펙스 투자해서 쇼티지 나는 게 2024년에서 25년인데 장비를 미리 1년 전에 깔아야 되기 때문에 2023년이 계속 장비 수주가 제일 가장 활발하게 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이네요. 네, 내년이고요. 가장 일단 1순위로 지금 나오는 게 SK온과 그 포드, 그 블루 오벌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네. SK온과 포드 프로젝트. 거기에 한 장비 들어가는 것만 한 약 한 15조 정도? 네, 엄청난 물량이죠. 그게 포드향으로 장비가 지금 대량 발주가 예상이 돼 있고요. 누가 넣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장비 회사 보시면 되게 많은데요. 네. PNT가 대표적인 PNT. 회사가 있습니다. PNT가 있고, 네. PNT하고 그 전국 공정 쪽에서는 PNT, 그다음에 이제 뭐 활성화 공정이나 조립 공정 쪽에서는 원익 PN이 뭐 이 정도 회사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장비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24년까지 2023년부터 4년까지는 북미에서 가장 대규모 수주 사이클 진입하니까 SK온 블로벌 프로젝트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GM과 LG 에너지 솔루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GM 그 얼티엄 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도 역시 여기도 PNT가 그러니까 PNT가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장비 회사에서 가장 크지만 SK온도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하고 삼성 SDI형으로 다 골고루 납품 포드도 하고 GM도 네, 하고 포드 GM 다 싹쓸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PNT가 가장 그렇고, 장비 회사는 뭘 봐야 되냐면 역시 국내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레퍼런스를 쌓았는지 실제 수주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수주 경험에서도 가장 PNT가 앞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시가총액 가장 큰 이유가 그런 프리미엄을 받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주 잔고가 꾸준히 증가해야 되거든요. 수주 잔고 꾸준히 증가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적인 진입 장벽은 당연히 전극 공정이 가장 높습니다. 전극 공정이 말 그대로 양극과 음극을 붙이는 그 가장 제일 첫 번째 공정이거든요. 그 극을 만드는,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그래서 그 전극 공정이 가장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데, 재미난 거는 이 전극 공정 관련된 장비를 일본이 싹쓸이 했는데 그거를 PNT가 이제 국산화를 한 거죠. 네. 와, 대단해요. 그래서 전극 공정 장비 중에는 뭐 PNT밖에 볼 수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은 이제 노스볼트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뭐 프레이어, 노르웨이 회사입니다. 프레이어가 최근에 뜨고 있는 따끈따끈한 유럽 아주 잘 나가는 이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브리티시 볼트,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가 이 소위 말하는 유럽에서 캐파 증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노스볼트가 거의 지금 SK온 정도 수준이에요. 연간 150 기가와트를 확보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프레이어가 더 큰 수준이죠. 2030년까지 200기가와트씩. 근데 노스볼트든 프레이어든 브리티시 볼트든 자국의 장비 업체를 쓸 수가 없는 게 글로벌적으로 레퍼런스가 있는 경험. 그러니까 북미에 진출했다거나 유럽에서 소위 말하는 완성차 업체랑 실제 수주 경험이 있는 회사들이 국내 장비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북미나 지금 중국산 장비든 소재든 아예 안 쓰겠다고 하니까 국내 업체는 지금 논한 상황이고, 그래서 유럽으로도 당연히 전국 공정의 PNT, 그다음에 조립 공정이 이제 뭐 하나기술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그 화성 공정의 원익 PN이 요 정도 회사가 이제 유럽 향이랑 북미향으로 모두 좀
활발하게 수주가 이제 2023년 필두로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비 쪽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네요. 네네. 어, 그러니까 그 결국은 그 레퍼런스하고 일종의 그 장비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가성비, 그러니까 품질 경쟁력도 좋으면서 가격 경쟁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다 국내 장비 업체가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비 업체들의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장비 업체들 그렇게 주가 흐름이 뭐 양극재라든지 뭐 음극재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배터리 셀 업체만큼 그렇게 엄청 탄력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비 업체는 그 수주가 취소된 건 아닌데 수주가 지연되거나 이연된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주가 자체는 굉장히 부진한 수준이고요. 근데 실제 장비 업체들이 매출과 이익의 성장성을 보면 굉장합니다. 일단 P&T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가 매출과 이익이 모두 20% 성장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P&T는 아까 말씀드린 2023년 수주 사이클에 따라 매출 한 40% 정도 늘어날 걸 보고 있고요. 이익단에서도 한 50% 가까이 매출과 이익이 모두 40% 가장 큰 대장주인데도 매출과 이익이 모두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마 북미 관련된 프로젝트가 톡톡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대형 수주 계약이 나온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두 번째로 보고 있는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과 이익이 매출단에서는 한 30% 정도 증가가 나왔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가 나왔는데 매출과 이익 모두 지금 내년에 100% 이상 영업이익단에서 300% 이상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업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소재 업체보다는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내년에 좀 더 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2022년도에 다소 지연되거나 그 소위 말하는 수주가 이런 그 불발됐던 것들이 내년에 대거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년이 매출로 반영되면 장비업체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상으로 소재 업체가 지금 PER 기준으로는 약 30배 넘게 받고 있거든요. 전체 평균. 비싸네요. 네, 비쌉니다. PER 기준으로. 근데 장비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15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왜냐면 소재 장비가 수주 규모로 치면 당연히 소재가 크긴 한데 소재와 장비가 이렇게까지 밸류에이션 차이가 50% 이상 나는 거는 좀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재가 너무 비싸거나 장비가 너무 싼 건데 소재를 비싸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장비가 너무 싸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 셀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셀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그때 말씀드릴 때 삼성 SDI가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삼성 SDI는 3분기에 영업이익률 10.5%,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 6%대,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익률 차이가 나는 그거의 원인이 역시나 삼성 SDI 같은 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증설 투자를 하면서 엄청나게 수익이 돈 되는 그 수주만 한다는 건데 그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전략이 변함이 없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역시 유럽향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삼성 SDI가 지금 그 이재용 회장이 되고 나서 BMW랑 뭐 아주 긴밀하게 지금 하면서 BMW도 지금 그 캐파를 그 전기차 관련된 신차 나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50% 이상씩 전기차 캐파를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BMW 쪽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삼성 SDI가 할 것 같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단 4분기에 이제 분기당 영업이익 한 6천억 이상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거의 1,000억 이상씩 분기당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매출단에서 한 25% 영업이익 한 20% 정도 줄 거라고 예상하는데 내년에 매출 한 5% 영업이익도 한 20% 이상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좀 내년에 오히려 가파르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 빠지면서 PER 한 16배 정도 수준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전히 내년 거를 땡겨와도 70배가 넘습니다. 한 71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매출과 이익에서 그 내년에 한 매출단에서도 한 45% 영업이익에서 한 70% 성장에 나와서 그만큼 공격적으로 하는 만큼 성장 자체의 폭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크긴 한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약간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밸류에이션 갭은 좀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삼성 SDI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MW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처럼 삼성 SDI도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인
그 시장 캐파를 좀 늘리는데 조금만 이 전환을 해준다면 삼성 SDI가 더 성장의 여지는 더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SKO는 좀 어때요? 네, SKO는 지금 SK이노베이션에서 이제 만약에 따로 떨어져서 나와서 상장을 한다 치면 SK온의 가치는 22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SK온이 실제로 삼성 SDI보다 전체 그 배터리 캐파 출하량 기준으로 글로벌 5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원래 삼성 SDI가 5위였는데 6위로 내려앉고 워낙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SK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 150에서 180기가와트까지 늘린다고 했거든요. SK온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SK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드랑 끈끈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SK온의 단점은 사실 각형의 비중은 줄어들고 원통형이나 파우치형의 비중이 더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도 공격적으로 원통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 SDI 같은 건 파우치형을 하고 있고요. 근데 SK온의 각형이 좀 줄어들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SK온은 지금 각형만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조금 리스크는 있고 SK온으로 직접 투자를 못 하잖아요. SK이노베이션을 투자해야 되는데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5조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당연히 석유화학 부분의 가치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석유화학비 매출과 이익단에서 5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석유화학이 지금 뭐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뭐 바닥 밑에 거의 지하실 정도 수준의 화학 업종이라고 보고 있는데 화학 업종이 내년에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가가 석유화학 업종으로 봤을 때는 100불 이상으로 너무 비싸도 안 되고 오히려 너무 70불 밑으로 빠져도 안 되는데 대부분의 시장에서 보는 뷰는 80불에서 100불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적정 마진을 석유화학 업체가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공급이 늘어난 부분이 내년에는 더 이상 그 소위 말하는 석유화학의 전자업체로 치면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잖아요. 석유화학 업계의 쌀은 에틸렌이거든요. 에틸렌 공급이 중국에서 작년과 재작년에 미친 듯이 늘려놓은 공급이 더 이상은 좀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플라스틱 수요가 뭐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안 좋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수요, 그러니까 석유화학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내년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중국 경기가 조금만 내년에 이제 그 3월 달에 양해를 거쳐서 살리겠다는 부동산 인프라 관련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국 건설을 포함해서 중국의 경기를 좀 살리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플라스틱 소비의 40%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석유화학 업황, 화학 업종은 내년에 조금 상당히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이익이 조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현재의 주가는 SK온의 가치를 하나도 배정을 못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석유화학 회사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SK온의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 SDI보다도 SK이노베이션이 더 싼 건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셀, 소재, 장비 네. 그래서 2차 전지에 투자하고 싶다면은 네. 포트폴리오 비율을 어느 네.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포트폴리오 비율이요. 네, 일단은 그 여전히 소재단의 양극재 업체 4인방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G화학, LNF가 실제 소재 장비 물론 장비 업체도 내년에 특히 큰 폭의 성장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셀 업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소재 업체가 역시나 숫자에서도 굉장히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모두 50% 나오는 거는 소재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포트폴리오 배분을 하자면 그래도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 실적의 측면에서 소재 업체가 가장 좋기 때문에 소재 업체를 가장 비중을 높이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소재 업체가 비싸다면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소재 업체가 지금 주가를 40% 이상씩 조정을 받는 바람에 소재 업체의 밸류에이션도 좋아진 상황이다. 그래서 소재 업체를 약 100으로 봤을 때 저는 한 비중 한 40% 이상, 30에서 40%. 그 다음에 셀 업체와 장비 업체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도 저평가되어 있고 내년에 대거 수주 모멘텀을 갖고 있는 장비 업체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업체를 만약에 소재 업체를 40% 투자한다면 장비 업체를 한 30%.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셀 업체 그리고 10%는 소재 업체, 장비 업체, 셀 업체가 많이 빠지면 그때 한번
추가로 불타기든 음. 추가로 더 비중을 실을 현금으로 놔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음.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혹시 뭐 소재 쪽을 네. 좀 많이 언급해 주시고 네. 소재 쪽이 그 매출이나 영업에 있어서 네네. 되게 더 가장 돋보인다. 네, 성장률이 더 크다고 실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혹시 소재 쪽에서 네. 좀 아까 이제 좋게 말씀하신 게 좀 네. LNF 쪽이 네, 많이 네. 빠지고 그랬으니까 네, 네. 맞으실까요? 저는 일단 밸류에이션은 지금 LNF가 제일 싸긴 한데 네. 실제 소재 쪽 그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 소재만 딱 놓고 보면 포스코 케미칼이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LNF나 에코프로비움보다 더 크게 그렇구나.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영업이익 단에서 한 100% 가까이 성장이 나오고요.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납니다. 매출은 한 70% 성장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포스코 케미칼이 사실 지금 양극재에 대한 모멘텀만 받고 있는데 양극재 엄청난 초대형 수주가 나왔잖아요. 7조 넘는. 근데 지금 음극재도 아주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한 1조 가까이 수주가 나왔습니다. 음극재 수주도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중국산 음극재 배제에 따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라고 보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시작 단계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도 음극재에서도 계속 추가적으로 수주 모멘텀이 살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중국산 음극재를 배제될 경우에.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 그 모멘텀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으니까 지금 양극재에 엄청나게 포커스를 맞춰줬다면 음극재 관련된 거는 당연히 배터리의 수명이나 그다음에 배터리의 그 연장, 그러니까 수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주행거리나 에너지 밀도만큼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음극재에 대한 모멘텀이 사실 포스코 케미칼의 엄청 밸류에이션이 막 프리미엄 된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량하고 가장 큰 안정적인 회사인데 상대적으로 물론 LNF나 에코프로비엠보다 더 비싼 밸류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LNF나 에코프로비엠이 PER 기준으로 약 에코프로비엠이 한 21배, LNF가 지금 엄청 빠져가지고 지금 17배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 7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죠. 다 알고 있구나 시장은. 시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 정답입니다. 네, 시장은 알고 있습니다. 밸류를 쳐주는데 그 밸류의 격차가 줄어들까? 그건 또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정도로 좋은 네, 거예요. 그 정도로 포스코 케미칼이 워낙 미국 IRA 법안의 최대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최근에 한 달 동안 15% 이상 빠졌습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저는 기계적으로 20%가 되면 손절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저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포스코 케미칼이 여기서 지금 한 15% 빠진 시점에서 더 빠져서 한 20% 가격이 온다? 제가 생각하는 손절에 딱 마지노선이 온다? 저는 그러면 저 같은 포스코 케미칼을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여기서 한 5% 정도 안짜는 얼마든지 올 수 있으니까 그럼 2차 전지 딴에는 저는 이미 LNF를 워낙 많이 갖고 있어서 LNF에 좀 편중되게 말씀드려서 LNF를 제외하고 포스코 케미칼을 저는 가장 좀 공격적으로 볼 것 같고 의외로 얘기 안 한 게 LG화학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못지않게 LNF가 엄청나게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게 LG화학이 네.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내재화하는 게 가장 좋은데 LG화학 거 40% 이상 LG화학 거를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40% 되는 물량만 해도 지금 연평균 지금 그 LG화학의 캐파가 50% 이상씩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에 매출을 보시면 매출과 이익이 모두 한 25% 정도 증가할 걸 보고 있어요. 왜냐? LG화학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사업부가 아직 40% 이상 비중을 차지합니다. 매출과 이익단에서. 근데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포함된 전지 사업부랑 아까 말씀드린 양극재의 소재 사업부가 합쳐져서 1조 미만의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석유화학 사업부가 약 1조 넘게 그러니까 석유화학 사업부가 1조 넘게 벌어들이고 있고요. 근데 그게 뒤집히는 게 정말 빠르면 내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석유화학 사업부의 이익은 9천억대로 떨어지고요. 전지 사업부와 양극재 소재 사업부가 합쳐진 이익이 1조 한 6천억까지 이게 역전되는 현상이 내년 아니면 늦어도 내후년에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소재 업체로 밸류에이션이 탈바꿈 될 겁니다. 대박이다. 네, 대박으로 보고 있고요. LG화학은 당연히 석유화학 때문에 PER이
똑같습니다. 지금 거기랑 에코프로비움이랑 똑같아요. 21. 네. 어. 17배입니다. 아, 17. 네. 에코프로비움이 21배 맞고요. LNF가 17배잖아요. LNF랑 LG화학이 17배 똑같은 게 말이 됩니까? 석유화학 사업부 때문에 더 LG화학이 있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LG화학이랑 비교하면 LNF가 비싸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렇구나. 그러네요. LG화학은 석유화학까지도 네, 하고 있는 건데.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이 상대적인 매력도 비교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상대적인 매력도 비교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 못지않게 LG화학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재를 한다는 강력한 그 성장 동력이 있는 거고 LG화학은 성장 동력이라고 하기엔 오히려 이익을 깎아먹는 석유화학 사업부라는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근데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소재를 40% 내재화하겠다는 강력한 모멘텀을 포스코 케미칼보다 오히려 갖고 있는 거고요.